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양양군 최대 수건 사업이었었던 오색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양양군 및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D-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참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던 사업인데 어저께 결국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이 제출했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의 판정, 또 동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서 이 사업이 이제 백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남설악 오색지구인 이제 서면 오색리에서 끝천까지 케이블카 연결하는 사업인데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3월에 이제 환경부 정책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제 환경 적폐 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사업이 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역대 정부가 적법하게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친환경 사업 요소를 다 갖추어서 이제 다시 제출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의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성, 당위성, 필요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놓고 보면은 최소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결정이 나올 걸로 대다수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예, 그러나 정말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사업 중단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나와가지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민, 특히 양양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나 이 패배감, 그다음에 이 분노를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이제 환경에 영향을 들어서 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동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환경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설악산 국립공원이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자연 생태계 보존 관리가 우선돼야 될 지역이다. 그런데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국립공원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완 대책을 제시를 한 사안이거든요. 게다가 사냥의 1급 서식지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양양군 측이 여기다 보완 대책을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게 규제가 우리랑 비슷한 일본도 31개 국립공원에 27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특별한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하고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환경부가 감안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위스 케이블카 노선도 무려 2,480개고 오스트리아도 2,900개인데 이 중 2,600개가 관광용이에요. 여기는 이 설악산과 같은 규모의 산들이 질비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보완 대책이 철저하고 여기 환경에 대한 환경 보존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을 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더 많은 효용 가치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너무 여기에 대해서 환경 단체의 주장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이 점이 굉장히 뼈 아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게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양양군 케이블카가 어떤 선례가 되어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우려를 좀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어제 오후에 오색 케이블카 최종 부동의에 대한 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환경부가 자연환경 정책실장과 최문순 도지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좀 오갔을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최문수 도지사는 못 만났어요. 결국 만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문수 도지사한테 만남을 신청을 했죠. 근데 최 지사가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들이 통보하러 오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있는 설명과 논리에 대한 당위성을 나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난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대리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이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런저런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부동의했다는 걸 설명하면서 강원도가 다른 대체 사업을 좀 신청한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환경부의 지금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가당착이고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부가 이번에 사실 책임을 안 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갈 책임을 미룬 거고 그 책임조차도 환경부 본부의 발표가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리 발표하게 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공적 가치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환경부가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한 구성원 부처가 이렇게 책임성 없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집행에 대한 일관성도 없이 그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고 설득하려는 강원도민을 설득하는 사전 노력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최 지사가 당연히 분노를 느끼는 당연한 거고 또 이렇게 와서 부지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대체 사업을 한다면 지원하겠다.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네.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 지사가 뭐 맨날 거절한 건 당연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환경부가 어떤 형태로 이 설명을 해도 강원도민이 과연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공적 가치의 신뢰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양양군의 40년 수건 사업이었었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좀 흥망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또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그런 이제 평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 평가로 이제 통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위한 교통 영향 평가, 또 재해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따로 각각 이제 모아서 하게 됐다가 각각의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네. 이제 따로 분리 시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지적인 타당성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었을 때 과연 환경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입지적인 면까지 바라보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적인 적정성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환경적인 영향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아예 없는 개발 사업은 없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 대책을 갖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하는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근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본 사업으로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과 이제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돼서 환경 영향 평가서는 이전에도 좀 검토가 돼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검토한 평가서는 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됐길래 부동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사실 뭐 이 부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 부각이 돼서 되었다기보다는 과거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아마 그 사냥과 같은 이제 멸종 위기 그 동물들이 서식 처리를 잃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뭐 한 초등학생이 보낸 뭐 이제 사냥 관련된 편지들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환경 단체나 이제 환경부 측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식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훼손될 수밖에 어느 정도로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가 개발 사업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백두대간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형이 과도하게 변형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그 환경 관련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양양 지역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떤 걸 지금 들고 있는 건가요? 그 양양군이나 강원도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겠고요.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또 이런 뭐 관광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어떤 신규 관광 시설이 입지하게 될 경우에 파급 효과 내지는 어떤 그 지역 경제 기대 효과가 워낙 커서 주민들의 기대가 또 남다르게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5세 케이블카가 되었을 경우에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관광객 수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수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업을 두고 수십 년간 갈등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1982년 처음 사업이 추진된 이래 38년 동안 6번째 좌절을 거쳤던 이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환경부의 시범 사업이 승인되고 환경영향평가 현안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었고, 네. 그다음에 보안 사항에 대한 조건을 갖고 이번에 갈등 조정 협의에 붙였는데 부동의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환경 적폐를 규정하는 순간 어떤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맞춰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게 대단히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됐던 것이 아니라 어떤 보존, 그러니까 환경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그 큰 방향성에 맞춰서 진행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그 공공 영역에서 갈등 조정도 중요합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뢰성이라는 공적 영역의 신뢰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을 마지막에 다른 조건, 부대 조건이 본 조건도 아니라 부대 조건을 들어서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큰 틀에서의 결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부분까지 완벽해야 그것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과연 그 많은 그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 사업 이번 정부 부동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손실이 크고 우리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앞뒤도 맞지 않는 게 지금 사실 보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뭐 대체 에너지 때문에 태양광으로 인한 지금 산림 훼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지금 동해안에서 신가평에 대한 송전선로를 지금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강원도 주요 산림 자원들이 많이 훼손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강원도민들이 이건 또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본질적인 이제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강원도민들은 우리가 소외받고 정치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부가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국민의 보편적 감정 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이번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논란이 이제 빠져들었는데 정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어찌됐든 이번 결정을 통해서 좀 양양군과 지역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이 양양군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지난 수십 년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수도권 중앙과의 어떤 굉장히 깊은 갈등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부동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격화되고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환경부에서 타 부처에서 내놓은 지역 개발 사업, 대안 사업을 가지고 양양군과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양양군과 강원도가 다음 차기 대안 사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나 또 국민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면서 대응을 할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좀 양양군에 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말하자면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 5세 케이블카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서의 효용 가치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이후가 많이 된다 그러면 금강산과 연계한 개발, 그다음에
거기로 인한 이제 그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부가적인 그리고 가치들이 그렇죠. 많죠. 부가적 가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 후에 침체에 빠진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물론 개발한다고 금방 뭐 그런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경제적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강원도 랜드마크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이 기대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상실감 뭘로 치유할 것이냐. 이건 아까 그 정부가 이제 무슨 얘기해도 뭐 믿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실 또 본질적인 게 그럼 강원도의 역량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추스려서 재도전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이 30년간 해왔던 사업을 포기하느냐. 이게 사실 이제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사법부에다가 판단을 구하겠다 얘기하는데 이 법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여기서 진이 다 빠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소송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그 마지막 그런 것으로 이제 딴지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할 때는 저는 정부와 조금 약간의 어떤 물밑조이를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실 확실한 좀 어떤 그 얘기를 사전에 좀 가진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연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지금 하게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뭐 그냥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마 그거는 행정부가 강원도라든가 양양군이 잘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강원도민을 위무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평생을 여기 강원도에 살면서 국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희생만 당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보편적 우리 국민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연 근거가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 강원도민은 어떻게 다시 이것을 추스려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여기에 대한 강원도민의 분노와 상실감을 이해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지금 물밑에서 준비를 좀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5세 케이블카를 두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고 좀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있어서 양양군과 지역민들의 반발은 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남은 갈등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남은 숙제는 뭐가 있을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과의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잘 관리를 할 것이냐가 향후에 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그 수도권 주변에 있는 개발 행위들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보존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각종의 규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편인데 강원도의 경우에만 이제 유독히 굉장히 강한 규제의 압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적용이 되고 또 강원도라든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경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이중의 잣대의 문제들을 도민들이 박탈감과 또 상실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또 대응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중앙정부의 좀 대책들이 조금 먼저 앞서서 나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그 다음번에 제안을 하는 대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들 그리고 이 대안 사업을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도가 참여해서 좀 생산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소장님과 주충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